자, 광역도시계획. 자, 저거부터 하나씩 보죠. 자, 광역도시계획 의부터 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그래서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묶어가지고 계획권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지정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면 돼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김포시 묶어갖고 지정했다. 그것도 뭐가 돼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관할구역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합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 뭐 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지정한 거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장기발전 방향 제시해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고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요. 그 내용은 두 개 도시 간의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 똑같이 중복해서 개발하지 말고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해서 개발하자. 이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목적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의 수도,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죠. 특히 산업이 집중돼 있다 이 말은 직장이 서울특별시에 제일 많다 그이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특히 좋은 직장은 서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서울에 좋은 직장이 정규직으로 취직했어요. 아우 뭐 축하할 일이요. 근데 집이 대전이에요. 그럼 대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 힘드니까 직장 옆에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시는 안 그래도 주택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똘똘한 한 채, 그 강남에 주택 수요가 급등해갖고 안 그래도 우리 서울시는 주택 수요가 많은데 더 급증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관할구역의 딱 반이 주거지역이에요. 반이 주거죠.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놨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딱 보면은 놀라는 게 뭐예요? 웬 아파트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파트 공화국. 그래서 그 정도로 주택 엄청 지어놨는데도 주택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접한 위성도시의 신도시 개발해갖고 서울시의 주택난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도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또 추가적으로 지어있는데 거기다가 또 LH가 또 투개해놨다고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요.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 상업 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발생하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의 신도시 개발해갖고 주거 기능을 분담.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두 개 도시 간의 기능을 잘 분담해서 개발시켜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직장이 있고 분당에 집이 있어요. 항상 제가 예를 들 때는 성남시 든다고 그랬죠. 이유는 제가 여기 사니까 항상 어디서 전국 어디서 수업을 하든 여기서 할 때는 인천, 김포 이렇게 예를 들면 참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맘대로 아무튼 그래서 성남에 분당에 집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직장에서 집까지 출퇴근하기 좋게 항상 우리 신도시 개발 대책 나오면 뭐부터 깔아준다 그래요. 도로나 전철 이런 거 해갖고 이런 거 설치해갖고 15분 내로 뭐 강남까지 출퇴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말이 15분이지 1시간 걸려 1시간.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15분 내로 다닐 수 있게끔 도로, 전철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해줘야 그리고 출퇴근하기 편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인이 되겠죠. 근데 절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꿋꿋이 인서울 해야 돼요. 인서울. 그래서 서울은 한 10억씩 뛰는데 우리 동네는 안 뛰어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돼. 나가면은 피 보는 거예요. 피 보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서로 출퇴근하기 좋게 이 도로나 전철 같은 기반 시설부터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기반시설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두 개 관할구역에 걸치니까 앞에 광역자를 붙여주죠. 광역 기반 시설 줄여갖고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로, 전철 같은 광역설은 어떻게 배치를 해줄지 교통대책.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두 개 도시 간의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 그리고 기능 분담해서 출퇴근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 광역설은 어떻게 설치를 해줄지 이런 사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일단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광역계획권 이거부터 지정해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안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게 아니죠.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할 거냐?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이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핵심입니다. 지정권자만 딱 찾아내면 광역도시계획은 90%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요. 자, 지정하는데 도에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도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그냥 지정합니다. 도지사. 그래서 성남시하고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죠. 저 용인시 가봤어요?
자연농원 이런 데 소풍 가고 그랬죠. 자연농원. 옛날에 자연농원, 에버랜드라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민속촌 뭐 이런 거 가봤을 거니까. 그럼 성남시하고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요. 그럼 성남시든 용인시는 다 어디요? 경기도. 이때는 그냥 도지사가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 도에 걸쳐갖고 정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자, 요겁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노란색으로 광역계획권, 얘는 어디에 걸쳐요? 특별시하고 경기도. 시도에 걸치니까 시도지사 위에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일 때는 도지사.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이 2명입니다.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이 2사람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도지사, 국토부 장관. 특히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도 맞춰주면 되죠. 도. 그래서 우리 음악이에요. 도. 그래서 아무튼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자, 이 사람들이 광역계획권 지정에서 통보, 이 통보는 알려주는데 여기서 통보의 의미는 명령입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을 한다 그러죠. 그럼 명령에 따라서 통보받아갖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계획의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를 바로 찾으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잘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지정권자와 수립권자의 관계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지정해갖고 명령해서 수립하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냐? 지정권자. 수립권자는 지정권자보다 하급 행정청이 돼요. 상하 위계질서로 찾아내는 거죠. 그럼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명령했으니까 수립은 도지사보다 밑에 시장 또는 군수.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럼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게 되겠어요? 성남시하고 용인시장이 2 도시의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지 공동 수립한다라고 하고요. 군은 안 나오니까 군수는 낄 여지가 없죠. 시장 둘이서 공동 수립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시도에 걸쳐갖고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명령. 그러면 수립은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서울, 경기, 성남시 묶어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돼요?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와 이러면 안 돼요. 특별시하고 같은 급이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시하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데요. 이때 시도지사는 이해 당사자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의견만 듣는 거고 수립은 특별시하고 도지사,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모습이 2개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도 원칙 2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립권자 그냥 물어보면은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잘 시험에서 물어보죠. 항상 누구부터 찾아야 되냐? 지정권자.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수립은 시장운수가 공동.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이게 원칙적 체계입니다. 원칙. 그리고 항상 정답도 어려운 게 아니고 원칙에서 답이 나옵니다. 원칙.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했어요. 계획은 일반적으로 3년 내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이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광역계획권 지정은 해제가 된다? 있던 거 없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해제되고 실효되고 이런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내 원칙적인 수립권자 수립 안 하면 그냥 지정한 사람. 3년 내 시장운수가 수립 안 했어요? 도지사가 그냥 수립해요. 또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3년 내 원칙적 수립권자 수립 안 하면 그냥 지정한 사람이 직접 수립한다. 그래서 해제되고 이런 사유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원수가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시장원수하고 도지사가 그냥 같이 수립할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도 가능하고요. 또 시도지사가 같이 해주세요 요청하면은 시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동 수립도 다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공동 수립도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절대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시장군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교재 한번 보죠.
41페이지.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요. 지정권자 거기다 불평.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밑줄 딱 이 두 명입니다.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는 세 번째 줄의 끝에 부분 보세요. 다음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관할구역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전부나 일부를 끝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할 수 있대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딱 2명이 지정하는데 대상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지정.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지정하니까 이름이 뭐가 되는 거냐? 광역계획권. 그리고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수도 있죠. 인천광역시 전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인천광역시의 서구 일부만 포함해갖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든 일부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갖고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아래 1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밑줄 2개 이상의 시도, 거기서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자, 얘가 26회 때도 정답, 29회 때도 정답. 그래서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그 다음 가로 2번에 광역계획권이 도 동그라미,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이때는 도지사. 도지사 할 때 도자 동그라미, 도에서는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요. 넘어갑니다. 자, 3번에 지정의 요청 봐요, 요청.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두 글자로 장관이라고 그러죠, 장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원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청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한테 해주세요 요구할 때는 요청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정권이 없는 자들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에게 지정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 그런데 비행정청이 행정청한테 요구할 때는 뭐 한다 그래요? 제한. 그래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원수는 국토부 장관, 도지사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정해달라고 요청. 들어갑니다. 절차. 하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의자 동그라미, 의견 듣고 중앙 동그라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자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그래서 의심 지정이라고 그래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절차는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는데 특히 우리 심의라는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받는 것을 심의다라고 하고요. 국토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에서는 토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그거를 도시계획위원회,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국토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 지방 2개가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니까 당연히 어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럼 틀려요. 국토부 장관은 무조건 공식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거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쉽게 생각하시면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원수 의견 듣고 의자 동그라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자 동그라미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의심 지정, 의견 듣고 심의 거쳐갖고 지정하는데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의견도 물어봐라 그러죠. 성남시, 용인시 묶어갖고 광역계획권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요. 그리고 도지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안 돼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갖고 지정합니다. 들어갑니다. 통보.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원수에게 통보합니다. 통보한다 이 말이 알려준다 그죠? 근데 여기서 통보는 명령. 그럼 누구한테 통보해요? 시도지사, 시장원수, 즉 수립권자한테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니까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줄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광역계획권 지정했으면 그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 제시하고요. 그 밑에 성격 예상 가로 1번. 자, 광역도시계획은 두 번째 줄의 끝에 일반 국민, 우리한테는 법적 구속력, 즉 규제를 가하는 효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력이 없는 계획,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하루 2번의 두 번째 줄의 끝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소송이나 심판을 묶어갖고 쟁송이라고 그래요.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유는 광역도시계획은 장기발전 방향 정책만 내놓는 거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고 이런 효과가 없어요. 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청으로부터 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 그런데 얘는 수립이 됐다고 내 토지 소유권에 침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실익이 없어요. 즉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비구속적 계획은 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고요. 소송 제기해서 다툴 실익이 없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맨 밑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박스 봐요.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 같은 도에 관할 구역, 그렇죠? 관할 구역에 있으면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고 시장원 수가 공동,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헷갈려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 먼저 찾으라고요? 지정권자. 그래서 같은 도에 관할 구역일 때는 누가 지정했어요? 도지사가 지정. 여기 딱 쓰시고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합니다. 그 다음 2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에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국장이 지정. 거기서 딱 쓰시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항상 지정권자 먼저 찾아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2개 묶어갖고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서 이제 다 파생이 되는 거죠. 원칙.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동안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승인 신청이 없다. 이 말은요. 수립을 안 했다고 그죠? 수립해갖고 승인을 신청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 없다는 것은 수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원수가 수립 안 했으면 도지사,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또 4번. 기획본의 국가계획과 관련,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밑에 니은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또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즉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 안 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그래서 3년 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수립 안 하면 지정한 사람이 직접 수립한다. 이거는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 그 다음에 또 밑에 예외, 가로 2번에.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바로 밑에 N은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자, 얘가 28회 때 정답이었어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할 수 없다.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 수립도 가능하고요. 또 이번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밑에 줄 N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하고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 즉 원칙적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다 공동 수립도 가능하다. 그 얘기고요. 또 박스의 3번. 그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대요. 그럼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왜요? 혐의설 같은 거 있죠. 님비 현상 때문에 서로 유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안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 3년 내 시장군수가 수립 안 했을 때. 두 번째,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했을 때.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또 3년 내 시도지사가 수립 안 했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단독 수립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각각 두 가지씩 있죠. 그러니까 원칙에서 이게 이제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수립권자들이. 그럼 이걸 그냥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원칙적인 것부터 딱 잡아야 돼요. 원칙. 그리고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함께 수립할 수도 있다. 하나씩 이제 정리해 나가면 되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 이번에 내용.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사항에 그 밑에 정책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박스 1번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 동그라미. 그게 키워드입니다. 두 개 도시 간에 적절하게 기능을 분담. 기능 분담에서 출퇴근하기 좋게 3번 광역시설, 광역설의 배치 규모 설치. 그래서 기능 분담하고 광역설의 배치 이런 것들은 다른 계획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광역도시계획에서만 특유한 내용, 핵심입니다. 특히 기능 분담하기 위해서 수립하죠. 그다음 옆에 줄합니다. 3번의 수립 기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그 밑에 줄 끝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 우리 공법의 계획도 그냥 수십 개 나오죠. 계획별로 수립권자 다 달라도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해줘요? 국토부 장관. 변함없이 딱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해줘요. 등대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데 이 비유들이 참 좋지 않아요? 등대 같은 사람. 아무튼 그 기준 정하는데 그 박스에 3번 봅니다. 3번. 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거기다 그렇죠?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딱 끊습니다. 거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한다. 이 말은 대강의 사항만 정해서 수립한다. 그 얘기고요. 이런 장기 발전 방인데 이걸 너무 구체적으로 수립해버렸다. 사회 현실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 뜯어줘야죠. 그럼 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현실이 좀 바뀌어도 대응해 나갈 수 있게끔 좀 대강의 사항을 정해서 두루 뭉술하게 수립한다 그러죠. 두루 뭉술. 아무튼 두루 뭉술. 그래서 두루 뭉술하게 대강의 사항만 정해서 수립합니다. 국어서전 한번 찾아봐요. 근데 딱 끊고 예외.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할 때는 도시공 기본계획이나 도시공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수립. 밑줄. 그거는 예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예를 들어갖고 광역설, 전철 요 하나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하위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그거는 예외요. 원칙과 예외 바꿔주면 틀려요. 원칙은 포괄적 계략적으로 수립. 대강만 정해서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거죠.